10월 24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만납니다. 이 만남의 제안은 이 대표 측에서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유남 면담 당일이었습니다. 한 대표 측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4시간가량 남겨둔 시기도 구체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회담 계획을 미리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당정 분열을 통한 여권 흔들기라는 이 대표의 노림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오르고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합니다. 여론의 눈치를 본 고육지책인데요. 다만 요금 누르기 측면이 여전한 만큼 한국전력공사와 재정당국은 여전히 적자 늪에 허우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도 태양광 배터리의 전철을 밟을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메모리 수출 비중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대세계 메모리 수입 감소세가 뚜렷해서 자금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SK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견제하는 공급망 지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베일에 쌓여 있었던 카카오의 새 인공지능 브랜드 카나나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별도의 앱이자 대화형 플랫폼 형태인 카나나는 그룹 단위 대화의 강점을 나타냈는데요.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인 만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 가지고 갔던 빨간색 파일 안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여권에서 언급되는 김건희 라인은 최소 8명. 이 중에 절반이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으로 고위 공무원이고요. 일부는 대통령실을 그만두고도 여전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자 출신의 강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보좌관 출신인 김호진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최근 각각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모두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나라의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소문이 완전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만납니다. 이 만남의 제안은 이 대표 측에서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유남 면담 당일이었습니다. 한 대표 측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4시간가량 남겨둔 시기도 구체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야당 대표와의 회담 계획을 미리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당정 분열을 통한 여권 흔들기라는 이 대표의 노림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유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만납니다. 역시나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지난 9월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지만 이번 회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윤한 면담이 맹탕으로 끝나면서 당정 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시한 쇄신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한동훈 모욕주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친한계에선 이른바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을 통해 수권정당 대표라는 면모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매개로 여권을 흔들 기회이기도 합니다.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 한 대표에겐 당권을 쥐고 정치 보폭을 넓히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오르고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합니다. 여론의 눈치를 본 고육지책인데요. 다만 요금 누르기 측면이 여전한 만큼 한국전력공사와 재정당국은 여전히 적자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비용입니다. 보도에 윤영애 기자입니다.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릅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개선에 대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여러 변수가 있어 수치를 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원 인상될 때 한전은 연 5,500억 원의 수익 개선이 예상됩니다. 평균 인상폭인 8.5원을 적용하면 향후 1년 동안 한전의 수익 개선 금액은 2조 3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41조 원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도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 저항의 편승에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반도체도 태양광 배터리의 전철을 밟을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메모리 수출 비중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대세계 메모리 수입 감소세가 뚜렷해서 자금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SK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견제하는 공급망 지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세로 인한 반도체 업계의 구조적 불황 문제를 이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반도체도 태양광 배터리 전철을 밟을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메모리 수출 비중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대세계 메모리 수입 감소세가 뚜렷해 자금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중국 로컬 기업들의 레거시 메모리 자급화 이슈가 부상했는데 수치로도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한국의 대세계 메모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9월 66.3%로 전년 동월 70.5%보다 축소됐습니다. 5년 내 비중을 봐도 올 9월이 바닥입니다. 한국의 D램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 9월 62.5%로 5년 내 가장 낮은 저점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단 선방하는 편이나 대체로 하락선을 그립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SK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미국이 견제하는 공급망 지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토요타그룹의 아키오 회장과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만나 수소 모빌리티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는 레이싱 페스티벌 행사였지만 미래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3위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과 1위인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만나 미래 핵심 에너지인 수소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7일 현대차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두 회사의 회장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키오 회장이 방한한 명분은 레이싱이지만 두 사람은 이벤트 전후 서울 모처에서 미래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기업은 세계 수소 산업의 최고 경영자 협의체인 수소위원회의 창립 회원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시장 현안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면서 미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은 80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6조 8,21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는데요. 4분기에는 아이패드 신제품 등 애플향 효과가 반영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이 806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6,621억 원과 비교해서 적자 폭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6조 8,21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습니다. 순손실은 3,381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고 아이폰 16에 탑재되는 OLED 패널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삼성증권이 기업 공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수임한 IPO 건수는 3분기까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는데요. 메가존 클라우드, 리벨리온 등 대형 딜을 잇따라 맡으면서 내년에는 가파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신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증권이 기업 공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위권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지만 삼성증권의 IPO 실적은 내년 이후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삼성증권은 3분기까지 약 50여 건의 상장 주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통상 대형 증권사가 한 해에 70여 건 정도의 상장 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서 15에서 20건 정도가 상장으로 이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증권가 IPO 리그 테이블 순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에서 IPO 전담 부서인 ECM팀을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렸는데 이 같은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내년도 OTT 시장의 키워드는 수익성과 광고로 예측됐습니다. 출혈 경쟁 대신에 수익성 전략에 집중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광고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OTT의 생존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지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내년 OTT 시장 키워드는 수익성과 광고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혈 경쟁 대신 수익성 전략에 집중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주요 매출원으로는 광고가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1위 사업자 넷플릭스는 현재 광고 요금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내 사업자들도 비슷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에 더 치열한 시장이 예고되면서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지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글로벌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민족, 종교, 문화권, 언어권별로 대륙을 나눠 플랫폼 전초 기지를 구축하고 넷플릭스처럼 권역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공급해 점유율 확대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베일에 쌓여 있었던 카카오의 새 인공지능 브랜드 카나나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별도의 앱이자 대화형 플랫폼 형태인 카나나는 그룹 단위 대화의 강점을 나타냈는데요.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인 만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베일에 쌓였던 카카오만의 AI 카나나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인 만큼 속단하긴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공개된 카나나는 그룹 단위 대화에서 강점을 보이는 관계 지향 서비스입니다. 특히 그간 AI 개발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카카오가 내놓은 서비스로 이목이 쏠렸는데요. 사법 리스크와 과징금 등 악재 속 지지부진한 주가를 반등시킬 주요한 카드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나나가 공개되자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랭했는데요.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새로움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라며 제한적인 채팅 정보만으로는 챗 GPT 대비 차별적이거나 더 나은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 앱으로 출시되는 만큼 기존 카카오톡 유저들을 일일이 초대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도 비슷한데요. 다만 아직 서비스 출시 전인 만큼 지켜봐야겠지만 AI 시대에 대응하고 메신저 시장을 수성하기 위해 안전한 전략을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카오톡 그 서비스가 가장 그래도 핵심이라고 보고 그걸 강화하는 AI 서비스로.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적자 구간에 돌입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고율을 줄여야 하는데요. 안전운전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해율 관리와 우량 고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악사손해보험이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18.4%로 강화했습니다. 삼성화재도 티맵 착한 운전 할인 특약 상품을 판매합니다. 티맵 앱을 통해 책정된 안전운전 점수가 91점 이상인 경우 최대 24.7%의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DB손해보험은 네이버지도 안전운전 특약을 통해 최대 22.4%까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적자 구간에 돌입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선 사고율을 줄여야 합니다. 안전운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손해율 관리와 우량 고객 유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사용량 기반 보험 상품 도입 후 보험금 청구 건수가 12% 감소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교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야심차게 선보인 토탈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가 성과를 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매출이 빠르게 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변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교가 시니어 타깃으로 야심차게 선보인 토탈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 뉴이프가 성과를 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7억 2,100만 원이었던 매출액은 같은 해 4분기 16억 3,900만 원, 올해 1분기 23억 5,900만 원, 2분기 28억 4,1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대교 뉴이프는 오는 2026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와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대교 뉴이프는 현재 직영 20곳, 프랜차이즈 32곳 등 총 52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교 뉴이프는 장기적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센터를 여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상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내년부터는 일본 시장에 진출해 대교 뉴이프의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시니어 방문 인지케어 서비스 모델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GC 녹십자가 신약 알리글로의 해외 배출 실적 반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난 22일자 전자공시에 따르면 GC 녹십자는 지난해 적자 전환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5대 제약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하락과 순손실이 확대돼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C 녹십자가 알리글로 해외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C 녹십자는 지난해 119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대 제약사 중에는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하락과 순손실이 확대돼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의 실적 부진은 미국 법인과 GC셀 등 주요 자회사의 영업 적자가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GC 녹십자의 가장 큰 호재는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서 출시된 면역 글로불린 제제 알리글로 매출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3분기부터 2개월 물량인 약 300억 원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미국 면역 글로불린 시장은 약 16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0.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C 녹십자 측은 올해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뒤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국내의 대형 조선 3사 중에 유일하게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가 한 달 만에 교섭 재개에 들어섰습니다. 교섭 타결에 진전을 보인 상황인데요. 다만 노조의 강도 높은 쟁의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종업계 중 홀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한 달 만에 교섭 재개에 들어섰습니다.
교섭 타결에 진전을 보인 상황입니다. 23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교섭 재개는 이번 주부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지난 21일 27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 실무교섭과 본교섭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미리 계획됐던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전보다 일수와 시간 등 이번 주 파업에 수위를 올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7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연속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16일에서 17일은 각각 4시간, 18일에는 7시간 파업으로 쟁의행위 강도를 점차 높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1, 2차 임단협 제시안을 모두 거절한 상태입니다. 노조 조합원들의 기대치에 한참 모자란다는 이유에서인데 회사가 3차 제시안을 언제 제출할지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국가기관의 게임 사전 검열이 국내 게임사의 창의적인 시도를 가로막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개혁신당이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사전 검열 제도 도입의 문제점 간담회에서는 현행 게임 검열 조항이 게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범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기관의 게임 사전 검열이 국내 게임사의 창의적인 시도를 가로막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게임 질병코드 등재와 사전검열 제도 도입의 문제점 간담회에서 현행 게임 검열 조항이 게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따라 국가기관이 사회질서 문란 우려를 이유로 게임의 유통 자체를 막을 수 있어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만약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가 드라마가 아니라 게임으로 나왔다면 등급 분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게 상금을 받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장면이 5라운드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총으로 학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담은 게임이 통과됐을까? 이건 아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문체부 장관님도 통과된다 안 된다 대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기준이 법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고 자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담회에는 유튜브 채널 주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도 참석해 게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 씨는 초등학생 시절 오락실에 갔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은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플레이스테이션을 마음대로 팔아버린 일을 철없는 남편을 둔 아내의 재치 있는 대처로 포장하는 문화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과 달리 정부가 여전히 게임하는 국민을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한다며 사전검열 철폐와 관련해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컴투스가 올해 출시한 게임들이 장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반기 마지막 신작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올해 1월 BTS 쿠킹온 타이니탄 레스토랑, 프로스트펑크 비욘드 더 아이스 등을 공개하고 글로벌 탑티어 퍼블리셔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범종 기자입니다. 올해 컴투스가 출시한 게임들이 장기 흥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반기 마지막 신작인 프로스트펑크 비욘드 더 아이스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컴투스는 올해 1월 프로스트펑크와 함께 BTS 쿠킹온 타이니탄 레스토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를 공개하고 글로벌 톱티어 퍼블리셔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후 출시된 BTS 쿠킹온과 스타시드는 구글과 애플 매출 순위에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컴투스는 지난해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낸 뒤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했지만 연간 영업이익 59억 원으로 지난해 393억 원 적자를 상쇄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컴투스는 29일 프로스트펑크를 전 세계 출시하고 일본 야구기구 공식 라이선스 기반 프로스트 라이징과 서머너즈 워 IP를 활용한 모바일 키우기 게임 등을 준비하며 연간 성장폭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영화인 연대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영진이는 영진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영화인 연대는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이 영화와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과 정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징계 규정 개정으로 영진위 거버넌스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인 연대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거버넌스가 훼손됐다면서 합의제 민간자율기구 철학과 조직 원리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화인 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2024년 위원회 안건 심의 의결이 2인 혹은 3인으로 이뤄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서 3인 심의 의결은 영비법, 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감사 이후 해당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영화인 연대는 위원들의 징계 관련 안건을 발의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이 영비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징계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는 여타 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초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영화인 연대는 과거 블랙리스트 상처를 딛고 영진위 거버넌스를 정상화하고자 한 노력이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틀 만에 시급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 대신에 특감을 추진해서 김 여사 이슈를 해결해 보겠다는 건데 결국 특검 도입으로 수사 대상이 돼서 이에 반발할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을 생각해 특별감찰관 제도로 부담을 좀 피해가 보겠다는 계산이 있는 거라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자신의 정치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추워서 두툼한 외투를 입는 게 좋겠습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아침부터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요. 당분간 가을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교차가 크겠고요. 아쉽지만 가을은 빨리 끝이 나고 급하게 겨울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